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사임당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제가 인터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냥 유튜버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거요. 1,000만 원 이상 버는 1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초기에 올렸던 영상이고 초기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올리고 욕을 많이 먹었죠. 감히 너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원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벌려면 제가 한 7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7시 정도에 했었으니까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감안해서 10시간으로 보고 실수령으로 17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조금 올려서 200만 원으로 봐도 한 1,000만 원을 하려면 한 5배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10시간에 5배면은 50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정말 어떤 진짜 슈퍼맨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냥 저 같은 100 얼마 받고 거기서 200만 원, 300만 원 가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그런 사람도 나와서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만큼 이 1,000만 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처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월 1,000만 원 버는 소득이 부자와 동의어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채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도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1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200 정도 벌던 그 다음에 월 1,000 이상 버는 그 사람들, 이게 뭐가 다를까? 그걸 알아봤어요. 그거를 만나니까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진짜 뻔한 얘기인데 그런 거죠. 돈 버는데 필요한 자격은 없다. 성별, 나이, 지역, 뭐 엄마 아빠가 누구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지방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 극복할 수 없는 게 이 포기하지 않는 건데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 채널이 잘 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포기를 안 하게 됐나요? 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일어나기 싫은데 눈 뜨기도 싫고 이빨 닦는 것도 귀찮고 출근하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포기하지 않으면 얻는다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그릿이나 이런 책들. 근데 진짜로 포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은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공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실내 체육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내 체육관에 한 5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게 나오고, 추우면 입을 게 나오고, 졸리면 침구가 나오고, 목마르면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공간이에요.
더 이상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있던 50명 중에 갑자기 한 명이 겁나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여기 갇혀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 뛰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 사람 왜 뛰는 거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약간 다른 거예요. 첫째 날 뛰고, 그럼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잠깐 운동을 하다가 쉬다가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약간 이상한 거예요. 뛰다가 기절하듯이 잠들었다가 깨면 바로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그냥 뛰는 것이 마치 나는 뛰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 뛰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이 사람 뛰니까 뭐 있나 보다 하고 뛰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 이 사람 손에는 쪽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49명은 들어오면서 이 쪽지를 못 주웠는데 이 사람만 이 쪽지를 주웠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머는 분은 100일 동안 100바퀴를 먼저 뛴 사람은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누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 쪽지를 보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거 무조건 뛰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랑 방법 두 개를 알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목표와 방법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00일간 100바퀴를 먼저 뛴 사람은,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뛸 수 있을까요? 뒤에 목표가 안 나와 있는 거죠.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머무는 100일간 방법이 안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 이 사람은 이 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표와 방법 두 가지가 주어지고 그 목표 자체가 주는 성과를 내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거나 목표가 없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는 건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전부 다 각자 삶이 있으니까 다 다를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제가 쇼핑몰 하면서 쇼핑몰 했던 노하우를 유튜브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졌던 마음이 이 쪽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마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구내식당에 이름 모를 그 구석에서 앉아서 반찬 먹고 있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인데 뭐 고가도 그냥 삐시삐시 이래요. 그런 사람이 쇼핑몰로 1000 이상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내가 하는 방법을 누군가는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뛰어난 건데 라는 거를 가장 두려워했죠. 누군가는 이 방법을 알게 될 거고 그냥 이대로만 하면 나처럼 될 건데.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그 공포심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럼 이 방법을 누군가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다 이걸 공개를 하자. 그래서 공개를 해버리고 구독자와 그 방법을 바꾼 거죠. 저는 조회수와 구독자, 유튜브 성장과 제 노하우를 바꾼 거예요. 뭐 좀 얘기가 샜는데, 여튼 목표와 방법을 알면 사람이 멈출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 멈추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뭐 방법은 각자 다를 거예요. 쇼핑몰 하는 사람 다르고, 뭐 승진이 목표인 사람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카페 운영하는 분 다를 거고, 유튜브 하는 사람 다를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 설정이라는 거는 다 다를 수가 없어요.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범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쟁자들은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경쟁자가 포기하면 승리를 합니다. 그럼 경쟁자를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것이냐, 그걸 고민을 했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이 어떤 여기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라고 써 있는데요. 이 테이블이 뭔가 발명품이라고 해볼게요. 이 발명품은 어떤 발명품이냐면 이 앞에서 아령을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5만 원씩 주는 그런 발명품이에요. 5만 원이 뚱 생겨나는 그런 발명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명동은 지금 뭐 사람이 없으려나요? 그럼 뭐 어디가 있죠? 하여튼 어디가 됐건 뭐 강남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 사람들 진짜 복작복작한 그런 곳에다가 이거를 뚱 놔뒀다고 해볼게요. 이 발명품을. 그러면은 누가 아령을 한번 빵 하고 5만 원이 생겼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겠죠. 그냥 꽁돈 5만 원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목표 5만 원이라는 목표와 여기서 아령을 한번 하면 된다라는 방법 두 가지가 충족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경쟁자를 포기하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싸움이 날 것 같고 그러면 여전히 이 기계가 있고 이게 작동하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도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본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기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럼 옆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5만 원인데 저쪽 가면 10만 원짜리 있대. 그렇죠. 그 순간부터 여기 줄 서서 기다리는 내가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 줄이 어디인지 근처에 있다면 어떡하지? 옮겨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량과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재테크 강연에서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주식 뭐가 됐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가 필요하고 거기에 줄을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하죠. 야 지금은 요새 지방 아파트가 갭 투자래. 지금까지 경매 스터디를 쭉 하다가 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멍청하게 느껴지는 거죠. 야 요즘에는 어디서 뭘로 몇 억씩 번대. 너 왜 이거 하고 있어? 그런 소문들, 그런 기사, 그런 유튜브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행동이 멍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더 좋은 기계가 있다는 소문.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줄을 서 있고 이 앞에 기계에서는 아령을 한번 하고 5만 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옆에서는 10만 원씩 벌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이 줄 서 있는 사람도 연기자처럼 느껴져요.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도 다 동원된 거 아니야? 다 내가 여기 줄을 서게 하도록 그런 거죠. 그런 실제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때 5만 원 받아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서 10만 원짜리 있는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 차례가 왔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100번씩 하는 사람을 투입하는 거예요. 팔이 이만해가지고. 그럼 내 차례가 돼서 나는 한 2번 하니까 10만 원 받고 그냥 다시 줄을 서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변하는 건 없죠. 내가 한 번 하면 5만 원 받는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100번씩 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소질이 없나 봐. 아니면 팔을 이만큼 만들 때까지는 줄을 서면 안 되겠다. 팔 먼저 만들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랑 나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부동산으로 주식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좀 불편한 분들도 있으니까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내가 주식에 소질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누가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난 소질이 없나 봐. 나는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었어요. 물론 내가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 시장 대비 성과를 측정을 하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플레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게 목표인 보통 사람인데 왜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서 내 자산 증식 속도에 대해서 갑자기 소질 이야기가 들어오고 뭔가 그런 거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저평가하고 그런 환상에 있는 열등감에 빠지냐는 거죠. 그래서 너 여전히 이 기계가 아령 한번 해서 5만 원 나와? 나와. 그래. 그냥 그거죠. 근데 그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등감 같은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세 개의 경로가 있어요. 왜 위로 돌아가는 A 경로가 있고요. 직진으로 가는 B 경로가 있고 아래로 돌아가는 C 경로가 있어요. 내가 A 경로로 이렇게 가고 있어. 중간까지 왔어요. 여기서 제일 빠르게 가는 길은 뭘까요? 야, B 경로가 직진이래. 그러면 A 경로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B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가요? 아니에요. 가던 길 가는 게 빠른 길이에요. 인생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산 거에서 수정해서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 하다가 다시 그래 모두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하자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나이는 먹어 있고 세상은 바뀌어 있고 상황은 변화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가장 목표를 빠르게 가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 수정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가는 거죠. 목표를 바꾸지 않고 고정을 해놓고 거기서 목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 기계는 작동하니 그냥 팩트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경로를 자주 바꿀수록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포기하는 요소를 경쟁자한테는 만들고 나는 만들지 않는 방법. 뭔 소리가 들어오건 그냥 팩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기계가 동작하니? 여전히 그 방식은 돈을 만드니?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원인, 동기가 변화가 없니? 만약에 그게 변한다면 수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보고 들어온 이유가 변하지 않았는데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들어온 이유가 만약에 이 앞에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 줄을 서지 않는 거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목표와 방법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목표와 방법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유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경쟁자들에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의 혼란.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어. 만약에 승진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면 더 좋은 은퇴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쟁자들은 내가 바라는 거를 원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목표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의 분산이 결국엔 포기의 원인이 되고 저희 같은 1인 사업자, 뭐라 그러죠? 1인 미디어? 1인 사업자? 1인 기업?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그런 쪽에서는 목표를 분산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면 나 혼자 하니까 이 인간의 24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삶도 유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집중해서 분산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게 쪼개서 분해를 해서 하나씩 부숴나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는 어르신들이 볼 텐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되게 유행했어요. 뽀개기, 뭐 취업 뽀개기, 토익 뽀개기 이런 뽀갠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씩 뽀개야 된다. 그 목표를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뽀개냐. 목표 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창업 다마고치라고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백수가 됐는데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이 친구랑 제가 목표와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잘 많이 버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래도 한 달에 2천 정도는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준 거는 목표를 분해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득을 보여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실행은 다마고치 스스로 한 거죠. 자기 스스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보고 아무 실행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랜선 세계에 있는 거고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 스마트폰 안에서 제가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손을 잡고 끌고 와서 마우스 클릭시키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심지어 이 친구랑은 같이 프로젝트를 했지만 이 친구 아침에 가가지고 제가 막 물 뿌려서 깨우고 아니면 야 얘네 집 컴퓨터 켜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못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걸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말해줬지만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댓글 달고 뭐 신사임당 뭐 창업 다마고치 프로젝트 성공했네 어쩌고 막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 친구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목표와 방법을 준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표를 분해해서 준 거죠. 제가 목표를 분해해서 준 방법을 이야기 드릴게요. 목표가 보통 좀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말 진부한 얘기죠.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이 3이고 운이 7이기 때문입니다. 운과 이 행동의 영역이 뒤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에 이런 게 있죠. 10만 뷰의 영상을 만든다. 그 밑에 1000개 팔리는 상품을 등록한다. 이런 게 보통 목표죠. 그렇죠? 뭐 앞에 기간이 언제가 붙을 거고요. 뭐 기간을 생략하고 그러면 보면 영상을 만든다라는 뒷부분은 제가 실패를 할 수 있는 목표인가요?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행동만 한다면 100%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가 끼는 이유는 10만 뷰의라는 운의 영역이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품을 등록한다라는 목표가 실패할 수 있나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가 안 움직이는 거는 지금 논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이기만 한다면 상품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등록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1000개 팔리는 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저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10만 뷰의 아니면 1000개 팔리는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뒤에 영상을 만든다 부분에 성장하는 전략과 앞에 10만 뷰의를 달성하는 성장 전략이 다른데 그 두 개가 다른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 일은 저런 거를 쪼갠 거죠. 예를 들면 뒤에 게 먼저 영상을 만든다 같은 게 행동의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선형적 누적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늘어요. 배우면 늘고 경험을 할수록 늘어납니다. 실력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튜브인데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영상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이거 너무 못 만들어서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어요. 창피하잖아요. 보면 채널명 신사임당이라고 해놓고 부제로 한국에서 학벌 인맥 없이 돈 버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게 스틸이 한 장이 끝이에요. 뒤에는 제 목소리로 녹음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녹음이 돼 있냐면 이제 애기나 엄마가 들으면 좀 저는 이제 가족이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와 애가 있는데 와이프랑 애가 들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유튜브 한다고 나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방에서 혼자서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학벌 인맥 없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여기를 나왔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한 300분 정도가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한 게 이거죠. 이건 와이프랑 같이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와이프랑 애가 이제 그 씻고 있는데 제가 이때만 해도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 와이프랑 애가 뭐 욕실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씻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누워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죠. 그 다음에는 제 방에서 찍었어요. 이게 약간 노랗죠? 이게 노란 이유가 왜 그렇냐면 그 수유등 있잖아요. 애가 이제 커가지고 그 창고에 박혀있던 수유등을 가져와서 조명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조명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걸로 했죠. 그 다음 마이크도 녹음기 하나를 사서 저기 목에다 꽂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인터뷰에 처음에 어떤 그런 게 되겠죠. 저희 와이프를 불러서 촬영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서메리 작가님 불러서 또 인터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부동산 컨텐츠 연속 기획으로 해서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런 걸 하고 있죠. 굉장히 근데 이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했을까요? 진짜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자, 여기에 아마 컴퓨터 화면으로 혹시 이거를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좀 크게 봐야 돼 가지고. 예. 보시면 여기 조회수가 보이실 거예요. 조회수가 18만 회. 그 다음에 더 잘 하게 됐는데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조회수가 7만 4천 회죠. 그 다음에 와이프랑 찍은 거는 12만 6천 회. 그 다음에 서메리 작가님이랑 찍은 거는 10만 회.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만든 거는 4만 회. 뭐 이건 라이브니까 조회수가 안 잡혔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실력의 증가가 반드시 성과의 증가를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회사 생활 할 땐 몰랐죠. 그래서 더 때려 박으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제가 지금처럼 좋은 채널이 됐을까요? 운 좋은 채널이죠. 운으로 키운 거고. 쇼핑몰 사례를 볼게요. 이게 제가 처음 등록한 상품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사진 2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텍스트라고 써 있죠. 제가 저희 직원한테 야 사진 밑에는 텍스트를 넣자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 텍스트를 그냥 텍스트라고 했어요. 예, 진짜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텍스트가 나와 있죠. 이게 다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쿠폰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상세 페이지가 길어져서 제가 캡처해서 넣은 건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세 사진들도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리뷰 수를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그 2개 하고 텍스트도 그냥 텍스트라고 넣었던 그 상품은 리뷰 수가 327개예요. 최근에 제가 포토그래퍼 써서 뭐 어떻게 해서 한 그거는 0개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잘 되는 제품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다는 거예요. 실력의 증가가 반드시 성과의 증가를 담보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 사진 잘 찍고 뭐 상세 페이지에 묘사 더 잘하고 이런 거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배울 수 있는. 이건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그 업계에 계속 있을수록 실력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 행동의 영역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 행동 영역에 맞는 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확률인데요. 이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새로 등록하는 제품이 슈퍼스타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어느 정도 기본 평균값이나 이런 건 알겠죠. 하지만 이번에 등록하는 게 슈퍼스타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등록할 때마다 이번 영상은 대박이야, 미쳤어, 찢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이게 뭐냐면 제 매출하는 상품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3, 40개 제품이 전체 3, 400개 제품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90%, 8, 90%의 제품은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위 1, 20%의 제품만 제가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상위 1, 20%의 성과를 내는 것만 계속해서 등록하려고 나를 갈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제품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제가 등록한 제품이고 뒤에 성과가 안 나오는 제품들도 제가 등록한 제품인데 당연히 이런 제품들만 등록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새로 등록하는 영상도 인기 영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캡처를 한 건데 보면 그 광고는 뭐 앞에 광고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29만 회, 경제 거품이 터지는 3가지 신호가 38만 회, 바이오 제약기업 어떻게 될까요가 7만 회, 혼술 혼밥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14만 6천 회, 그다음에 무례한 사람을 뒤끝 없이 손절하는 방법이 15만 회, 무주택자 관련된 이야기가 8만 6천 회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다음 거를 등록할 때 와 이번에 망했다 하고 등록한 게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런 걸 내 채널에서 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29만 회가 터진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죠. 40만 회 넘어가죠. 혼술 혼밥하는 사람들의 특성, 한재우 저자님 건데 저거는 제가 그 한재우 저자님이랑 한번 제가 초청을 드려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저자님한테 반대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절을 못해서 했단 말이에요. 안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작가님이. 근데 저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14만 회가. 왜냐? 그 다음에 그 이경실이라고 연예인분을 모셔서 한 거는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례한 사람 뒤끝 없이 손절하는 방법. 왜냐면 이런 약간 멘탈이나 그런 쪽에 게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연예인까지 해서 하면 대박이겠다. 15만 회 나왔죠. 이번에 쇼미더머니에서 가장 히트치고 있는 스윙스 섭외해가지고 제가 물론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고 열심히 준비했고 잘했지만 8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가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대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유튜브에서도 히트가 났던 거고 기존에 내가 했던 것과 히트가 난 방향이었고 거기에 플러스 유명세 플러스 지금 쇼미더머니로 화제성 지수에서 1위에 있는 스윙스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뛰어난 성과를 이근우 박사님이 그리고 저기 KBS 박종훈 기자님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 두 분이 누군지. 그렇죠?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확률 세계에서. 그 행동 세계에서는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선형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률 세계에서는 사건을 맞아야 돼요. 내가 사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대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게요. 이번 이 빨간색 시도들은 한 번 시도하는데 10,000원이 들어가고요. 피드백이 나오면 5만 원이 기대가 돼요. 근데 이거의 첫 번째 피드백의 발생 확률이 한 30%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 게임당 10,000원이고 발생 확률이 30%고 그 다음에 피드백 값이 기대되는 게 5만 원이라고 하면 이 게임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피드백을 딱 받아봤어요. 기대값이 5만 원이었는데 첫 번째 피드백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드백에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6만 원이야. 그러면 시도당 내가 투입하는 학습량이나 리소스 양을 늘려도 되겠다. 뭐 쉽게 말해서 1,200원까지는 내가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왔는데 내가 기대값이 5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피드백이 나왔는데 3만 원이야. 그럼 다음 시도부터는 투입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과를 조절할 수 없다면 투입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리소스 양을 결국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대값이랑 리소스 총합을 비교를 해서 예상처럼 첫 번째 피드백에서 받은 그 기대값이랑 비교를 해서 크다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 지속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거죠. 또 투입량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보다 작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정보다 피드백이 발생했다라는 자체는 방법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딱 봤을 때 내비게이션의 밑에 나와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목적지에 가고 있다라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적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그걸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피드백이 예상보다 작다면 수정하거나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한테 확률을 가르쳐줬던 채널이에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라는 채널이고 물론 이분이 저랑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냥 검색해서 알았던 그 채널인데, 이분이랑 뭐 실시간 채팅해서 제가 도네이션도 쏘고 이랬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게 업데이트 날짜가 2019년인데 이분의 2018년 버전에서 국가 랭킹이 10%였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달성하면 상위 10%가 되는구나. 지금은 3만 명이 상위 7%인데 이게 2019년에 아마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 근데 이게 상위라는 게 유튜브는 나래비가 아니고 컨텐츠마다 경쟁하는 구조예요. 상품만, 그러니까 쇼핑몰로 따지면 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경쟁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처럼, 또 유튜브처럼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스토어 네임밸류보다 상품마다 경쟁이 더 중요하잖아요. 유튜브도 채널 네임밸류보다 컨텐츠마다 경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상위 10%가 아니라 10% 이내의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목표값을 갖고요. 발생 확률이 10%인 확률인데, 그럼 제가 채널을 10개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저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채널을 100개 만들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확률과 그 다음에 이분이 채널 컨텐츠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소득 공개 컨텐츠를 했었는데 3만 명인데 236불이었죠.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30만 원이라 그러면 내가 컨텐츠를 매일 만든다고 하면 하루에 10,000원 이하의 제작비로 매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그냥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취업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니까 저의 기대값은 유튜브 수익 플러스 재취업이라는 거죠. 재취업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영업이 망하면 다시 PD로 취업을 하려면 그 경력 단절이 됐거든요. 제가 원래는 SBS 미디어넷이라는 회사에 PD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면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기대값은 유튜브 수익 30만 원 플러스 재취업이죠. 그리고 확률은 녹수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확인을 했죠. 그럼 해당 투입 리소스가 10,000원씩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제작을 해보자. 결국 기대값이랑 리소스가 계산이 되면 10,000원에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튜브랑 쇼핑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확률에서는 사건을 맞아서 성장을 달성시키는 방식이에요. 어떤 단계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게 다시 새로운 평균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얻은 값이 기대값보다 크면 투입 리소스를 늘리고 기대값보다 낮으면 투입 리소스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보면 목표를 설정해서 분해하고 행동 영역은 학습하고 확률 영역은 사건을 만날 수 있게 리소스 조절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줄타기라는 제가 키워드로 검색해서 사진을 가져온 건데 이거예요. 저 높이를 리소스 투입량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자신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신이 생길수록 리소스 투입
양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드백으로 첫 번째로 저기를 실패하지 않고 갔어. 10번 중 6번을 실패하지 않고 갔어. 그럼 조금 더 높여봐도 되겠는데, 내가 10번 중 10번을 다 넘어갔어. 그러면 키만큼 높여봐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여러분의 확신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말이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운과 행동을 지속한다. 낮은 수준의 리소스로.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